오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자는 것은 인생을 자축하는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잘 재워준 남자, 잘되남 황병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최근에 중부지방에 비가 억수로 내려가지고 상당히 피해도 많고 그런데 이 시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잘되남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수면 전문가의 수면 가이드 중에 생명을 연장시키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갖자, 이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엄청 늘어났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아파서 또 누워서 생명이 연장되는 질병 수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안타깝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어 또 남의 도움이 없거나 아니면 의료 장비에 어떤 연장시키는 도구라든가 의술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이 현대의학의 발달과 늘어나는 기대 수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 나면 응급처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약도 있고 또 연명 이런 치료하는 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기대 수명이 점차 올라가서 100세 시대가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또 120시대, 120세 뭐 이런 얘기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태어나 있는 아이들은 120세 이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의 생명이 연장되는 건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또 저것도 하나의 또 재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의 공급도 수명 연장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수명이 연장된 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학도 있을 거고 또 먹는 것도 많이 해결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가 분리가 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부터 평균 수명이 20, 30년 올라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요, 그 개천에 이 또랑들이요 엄청 오염이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놀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서 헤엄도 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피부염도 생기고 또 집에 가서 또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물이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질병들,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꼭 예방주사를 줄 서서 맞아야 되는 학교에서 불주사 이런 것도 맞고 그랬었는데 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물이 개선이 되면서 좋아졌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사는 주민들이 평균 수명이 50세를 전후합니다. 상당히 낮죠. 근데 자연 환경이나 공장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또 야생이잖아요. 그리고 또 신도 잘 안 신고 다녀요. 요즘 접지해라, 어싱해라 이래가지고 접지가 생명을 연장한다 그러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녀도 평균 수명은 50세를 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걸 원인이 오염된 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염된 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내 몸이 70% 정도가 수분인데 오염된 물을 먹었다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안 좋겠죠. 장기 손상도 되고 모든 기능들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올라갔었던 큰 요인을 상하수도, 특히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서 이렇게 인류의 생명도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우물가에서 물을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이야 상상이 좀 속의 얘기지만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정말 물을 떠올리고 멀리 가가지고 물을 떠와야 되고, 그것도 귀하게 먹었던 시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의 공급으로 생명 연장이 기대적인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와, 자, 그리고
풍족한 먹거리라고 할 수 있죠. 젊은 세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굶지는 않았지만 그 풍족한 먹거리는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소득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또 식량이 또 자급자족이 되지 않는 또 베이비붐이라 그래서 엄청난 아이들이 그냥 탄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이제 영양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바로 영양 부족, 영양실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 버짐이 있는 경우도 친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있죠. 뭐 온갖 먹을 거리가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약도 뭐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또 뭐 신약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주사제도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가면 뭐 주사 한 방에 갑자기 뭔가 회복이 되는 이런 경우도 해봤지 않습니까? 야, 그런 것처럼 생명을 연장하는데 이렇게 또 풍족한 먹거리와 또 어떻게 하나의 또 의학, 의술의 발달로 이렇게 연장이 된 거. 이거는 사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이렇게 이제 보릿고개에 있었다는 거. 네. 저희 아버님이요. 지금도 보리밥 안 드십니다. 그래서 왜 안 드시냐? 건강식이 되면 아주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질렸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드십니다.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난방기기 발달. 네. 예전에 연탄불이나 장작불로 이렇게 방을 온난화 난방을 했다면 뭐 지금이야 이렇게 뭐 온갖 것들이 많죠. 보일러, 기타 뭐 난방 어디 가든지. 그래서 얼어 죽는 일이 없다는 거죠. 네. 정말 옛날에는 그 얼어 죽는 동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렴이나 동상에서 추위 질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현실이 지금은 없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생명 연장에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깨끗한 물, 풍족한 먹거리, 겨울 난방, 의술 발달 등으로 늘어났잖아요. 생명 연장. 근데 이게 다 좋기만 할 것이냐? 네. 자, 이거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질병 수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건강하고 의욕적인 또 삶의 연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생명이 연장된다 해도 누워서 오래 지나면 얼마나 힘들까요? 본인이 힘들고 간호하는 가족,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면서 수명이 연장되는 이런 시기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잘 자라면서는 특별히 잠을 얘기하죠. 네. 잠을 통해서 피로를 풀어주고 새로운 기운으로 내일을 시작하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래서 건강 수명 연장으로 의욕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일이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깨끗한 물, 또 난방, 또 먹거리 이런 부분 중에 반드시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는 거 이게 건강 수면 연장하는데 또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이게 잠과 또 수면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어떠셨나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신청, 알림. 네, 오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잘 자는 것은 인생을 자축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